네, 강프로입니다.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보합권에 끝났습니다. 22평 수렴한 상태고요. 이틀째 22평 수렴에 있습니다. 근데 딱 붙어있는 거 말고 그냥 22평을 기준해서 등락을 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죠.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다는 점.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다는 건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을 거다. 마이크론에서 지금 주력으로 하는 건 D램입니다. 자, 근데 HBM으로 넘어가면 2등이에요. 근데 HBM에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하이닉스입니다. 자, 그럼 HBM 하면 요즘에 뭔가 좀 불안합니다. 엔비디아의 시세가 예전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라클발, 나스닥 쇼크다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가 붙어 나오느냐? AI 버블론까지 붙어 나와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일까?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려요.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엔비디아가 최상단에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뭘 만들죠? GPU 만들어요. GPU. 그리고 여기서 공장을 쓰죠. 공장 어디 거 써요? TSMC 거를 씁니다. 요걸 뭐라 그래요?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에서 GPU를 만들고 TSMC를 거쳐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딱 들어가는 게 HBM인데 여기서 하이닉스 거에 대한 HBM을 쓰죠.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에서 HBM 매출은 50%를 넘나듭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론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엔비디아에서 HBM을 사용하는 그 양을 따지잖아요. 그러면 압도적으로 하이닉스가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거의 10으로 쳤을 때 9대1 비율이에요. 자, 그러면 마이크론의 실적이 어느 정도까지 나왔느냐? 이 정도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분기 EPS 전망치가 가장 높아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실적 대비해서 거의 2분기 만에 어느 정도까지 상승폭이 발생을 하느냐?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의 성장률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D램 가격의 상승 때문에 그래요. HBM은 GPU가 나가는 족적, 고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플러스 추론 시장으로 가잖아요. 그럼 뭐가 발생한다? D램 매출에 대한 마진율 자체가 폭등한다. 근데 HBM에 대한 마진율을 70%까지 높여달라 그런 게 어디다? 하이닉스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 엔비디아는 받을 수밖에 없다. 50%는 승인이 났어요. 자, 그러면 10월 말에 젠슨왕 CEO가 한국에 들어와서 깐부치킨에서 지금 깐부 회동이다, 삼성동 깐부 회동이다, 이런 얘기들 돌잖아요. 이런 이유가 있죠. 여기에 누가 빠졌죠? 최태원 회장이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경계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삼성전자 앞으로 좋을 겁니다. 근데 하이닉스도 못지않다. 더 좋았으면 좋았지 떨어지지 않는다. 물론 D램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하이닉스뿐 아니라 삼성전자까지 계속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HBM 퀄 테스트에 통과를 하면서 뭐가 발생했죠 지금? 하이닉스의 HBM 사용량이 줄어들 거다. 근데 그렇게 될까요? 수요 자체가 계속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추론 쪽으로 가더라도 GPU 계속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HBM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HBM은 H100 플러스 H20까지 그리고 블랙엘에 들어가면 HBM 사용량이 더 늘어나죠. 이건 어쩔 수 없다는 점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를 보는 상황에서 지금 뭘 봐야 될까요? 단기간에 많이 상승폭이 발생을 했고 이 상승폭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22평을 기준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다. 이게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나온다? 삼성전자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을 지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가격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딱 심플하게 미래 가치가 좋아지고 있다.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주식만이 앞으로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지 않는 한 절대 주가는 올라가지 않아요.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하이닉스를 기준해서도 그렇고 삼성전자를 기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기간 최근 20일 보겠습니다. 어때요? 삼성전자의 수급 매도 물량이 계속 나와요. 매도 물량이. 근데 주가에 대한 가격대는 버티고 있죠. 이렇게 된다고요.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하이닉스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들 매도 물량 나오죠? 근데 22평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래 가치가 좋아지니까. 그럼 우리가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따라서 매수하고 매도하면 따라서 매도합니까? 그럼 여기서 매도 이렇게 해요? 이거 아니잖아요. 단순히 분할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그 분할 매수 구간별로 타점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왜? 하이닉스 기준에서 뭐가 나온다? 지금 신고가 구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보면 안 돼요.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돕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타점에 맞게 어떻게 가격대를 체크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하이닉스 지금 나쁜 게 어디 있습니까? 단지 단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물 소화 구간을 받는다는 거 말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조정받는 과정에서 하이닉스만 조정받나요? 하이닉스만 조정받았다면 하이닉스에 나쁜 부분이 있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이 없다고요. 여기 나스닥이 조정을 받기 때문이에요. 나스닥은 왜 조정받아요? 단기간에 많이 상승폭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상승폭을 만든 주역이 어디예요? 엔비디아 포함해서 여러 가지 AI 기업들. 당연히 버블론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럼 그 버블론에 맞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너무 당연하다. 그럼 뭐가 필요하다? 조정이 필요하다. 그럼 하이닉스 지금 뭐가 나왔다? 조정이 필요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다. 실적에 대한 부분,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거 어디서 보여줬다? 마이크론 실적으로 보여줬다. 마이크론 실적은 제가 일부러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은요, 철저하게 이런 예상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예상치에 맞춰서 주가는 수급에 의함이 아니라 주가는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외국인들 매도세 계속 나와요. 단순히 12월 18일, 17일 매수세 조금 들어왔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세에 대한 추세가 바뀌었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에 대한 틀 자체를 이해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미래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격대를 잡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다. 즉 하이닉스의 지금 상황은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될 때가 됐고, 이런 부분을 실전에서 보면 어때요?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이 계속 잡힌다. 그리고 수익 구간, 신고가에서 매매 구간을 잡았을 때 수익 구간이 이렇게 100%씩 이렇게 터진다. 로보티즈, AI 관련된 기업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이닉스를 따로 보더라도 내용 보시면 어때요? 확인해서 매매한 결과 34%씩. 하이닉스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요? 한미반도체 매수, 매도. 11월 달 매도한 결과 어때요? 54%의 수익 구간. 철저하게, 진짜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보셔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11월 달에 조정받았죠. 근데 펩트론 같은 경우에 몇 프로 수익 났나요? 29%. 가격을 버텼기 때문에 제가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잡았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돌아요. 철저하게 가격 보셔야 되고, 하이닉스는 지금 가격을 버티고 있다. 반등 확인 과정도 끝났습니다.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건 뭐예요? 나스닥의 반등. 나스닥의 반등은 지금 연말이라서 조금씩 수급 위에 공백이 있고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있는데 이제 바닥 구간에 와 있습니다. 예상이 아닙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오자마자 마이크론은 12% 폭등하는 구간들이 있었고, 여기에 맞춰서 하이닉스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반등하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 건 뭐가 필요하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었던 미증시의 반등이 필요한 겁니다. 한국 시장에서 뭐가 나온다, 뭐 환율에 대한 전혀 아니에요. 환율 그냥 무시하세요. 환율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상승 기간이 길어지는 거고, 이유는 환율은 나중 가면 다시 떨어집니다. 왜? 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출 기반의 원화 실적을 냈을 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높은 환율로 인해서 달러를 받기 때문에 높은 환율로 인해서 원화 표시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환율로 인한 산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조짐은 없습니다. 나중에 터질지언정. 그러면 환율이 주식시장에 주는 영향은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조금씩 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환율에 대한 문제 삼을 수 있겠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튄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하이닉스가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는 뭐 환율이 쌌습니까? 아니라고. 똑같다고요. 지금은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 때가 됐고, 그래야지만 이런 식으로 수익 구간을 단기간에 크게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중기급 이상으로 가더라도 내가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하이닉스에 대한 실시간 타점 포함해서 어떤 종목군들 그리고 주도주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2월 18일 내용 보시면 어때요? 삼성전자 보합권, 하이닉스 보합권.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이렇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보합권에 마감이 된 건 미증시 반등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입니다. 확인해야 되는 건 뭐예요? 미증시 반등 확인이 필요한 건 말고는 위험 요인이 없다. 근데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기 전에도 어때요? 예상대로 반등 성공, 미증시도 22평 수렴, 함께 매물 소화 과정은 마무리 단계. 무슨 얘기였냐면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먼저 반등을 했고 마이크론 실적이 나왔고 나스닥은 빠졌습니다. 나스닥 빠진 부분을 반영한 결과가 보합권에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어떻다? 나스닥 대비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나스닥의 반등 구간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시세 구간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17일 쭉 내려보면 18일 그리고 그 전부터도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던 거고, 중요한 건 뭐예요? 종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주도주 변화는 없다. 가격 위주로 보라는 거죠. 그리고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왜? 주도주만 하니까. 그럼 주도 섹터는 뭐예요? 반도체, 원전, 바이오, 조선, AI 관련주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셨던 요 화면입니다.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 0606 화면 한번 보세요. 내가 매매한 내용 정확히 찍혀서 나옵니다. 매수, 매도 29%. 시장이 조정받을 때 가격을 버틴 종목군들은 당연히 주도주군에 넣어야 됩니다. 펩트론 말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오션이나 이런 종목군들 보면 어때요? 상승 구간, 상승 구간, 상승 구간, 상승 구간. 수익 구간 어때요? 11월 4일 22%. 정확하게 한화오션. 자, 내용 보시면 여기 매수하는 타점 정확하게 잡죠. 매도하는 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로보티즈 상승 확인 매도, 하락 확인 후에 매도, 결과는 101%. 로보티즈 검색해서 보더라도 로보티즈 어때요? 11월 7일 11월 7일 정확하게 매도 구간을 공유해드리죠. 자, 실시간 타점은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보는 겁니다. 예상에 의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고 갑니다. 답안지를 어디서 본다? 가격대를 확인하는 걸로 본다. 그럼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어때요? 가격을 버틴다? 확인이 된 겁니다. 매수 타점 잡으세요. 그리고 그 실시간 타점 관련돼서는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가격 보시라는 거고, 이 가격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 부분은 여기 SK 하이닉스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하이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쉬었다 갑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든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주도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주도주 관련돼서는 하이닉스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왜? 하이닉스도 주도주니까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하이닉스에 대한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